네. 뭐를 할 거냐면 일단 410번을 좀 볼게요. 212쪽에. 네. 지난주에 안 한 것 같아요. 잠깐. 409번부터 해야 되나? 409번은 그냥 간단한 거라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루트 뭐가 있어요? 여기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k 더하기 2가 얘가 실수래요. 얘가 실수이려면 k가 어떤 수여야 되냐 물었거든요. 그러면 조건이 뭐밖에 없어요? 실수다라는 조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실수 조건은 그 여러 가지 방정식 할 때도 얘기했지만 실수가 뭔가의 조건이 되려면 실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실수다 이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가 아니고 실수예요. 허수가 뭡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 그래서 중3 때 그냥 해가 없다 이 취급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양수여야지. 루트 음수는 허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음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얘기는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k 더하기 2가 어떤 수야? 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좀 다른 표현을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풀이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410번. 이거 제한된 변형에서 문제를 그렇게 많이 안 써가지고 게다가 이게 추기 어려운 애라서.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2차 부등식 x제곱 빼기 a제곱 마이너스 1의 x 빼기 a 빼기 2가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해야 돼요. 자, 이때 a 중에서 이제 a 범위를 구한 다음에 뭐 그 중에 정수 몇 개 있냐 뭐 얘기죠. 다행히 지금 우리가 근해 분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근해 분리를 그러니까 지금 뭐 두근이 1보다 작다고 그러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자, 해석을 하면 뭐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이런 2차 함수를 그려요. 2차 함수 그렸다 칠게요. 근데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만 그려요? x좌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만 그려요. 그랬을 때 그게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x좌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는데 이게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요? y좌표가 무조건 항상 0보다 작아야 돼요. 내가 x좌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림을 잘라서 그리는데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야 돼? y좌표가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이러면 안 되죠. 뭐 이래야죠. 저런 식이면 돼요. 2차 함수가 이런 식이면 무조건 밑에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이어도 돼요. 뭐 이런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거랑은 약간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쵸? 뭐 무조건 위에 있다 이런 걸 많이 했어가지고 최고차 함계수 양수 기준으로 무조건 밑에 있다는 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제들은요 x좌표의 범위를 주지 않고 전체가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야. 왜? 최고차 함계수 양수인 애들은 언젠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밑에 있는 문제를 낼 수가 없는데 얘는 x좌표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봐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무조건 밑에 있을 수도 있거든.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풀기 좀 힘들 텐데 이것도 내년에는 푸셔야 돼요. 내년에는 네, 최소한 2회차 때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때.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아니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얘도 밑에 있고 얘도 밑에 있고 얘도 밑에 있고 다 밑에 있다를 하기가 사실 힘드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내가 지난 시간에 비슷한 거 하나 했는데 x좌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얘네가 전체 다 밑에 있기 위해서 전체를 다 보긴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커트라인 y좌표 0이 있는데 쟤네가 모두 x좌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모든 애들은 0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근데 다 모든 학생들을 다 보려니까 모든 학생이 다 빵보다 밑에 있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쟤네 중에 1등만 보는 거예요. 1등이 커트라인을 못 넣으면 모두 커트라인을 못 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가 모두 0보다 작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네들 중에서 가장 점수 높은 애들, 가장 y좌표 큰 애들 큰 수만 0보다 작은 걸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제일 크죠? 누가 y좌표 제일 큽니까? 내가 저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x좌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렸을 때 누가 y좌표가 제일 커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x좌표 마이너스 x좌표 1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축이 이 모양이래 가지고 축이 어딘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 부분이 전부 다 y는 0보다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보기 힘드니까 누굴 보면 돼요? 네, 마이너스 1일 때 왼쪽에 쟤를 보면 돼요. 그죠? 근데 뭐 마이너스 1 요렇고 1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가장 높은 애는 누구냐면 또 이번에 얘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y는 0보다 밑에인지 확인하시면 되고 이거 다 쓸 필요는 없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한 요 정도고 1이 대충 한 요 정도면 내가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는데 얘네가 y좌표가 다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림 이런 식이고 이거 많다. 자 마이너스 1이 여기에 x좌표 1이 여기면 그림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는데 얘네 y좌표 다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묘하게 달라져요. 근데 내가 이거 다 보기 힘드니까 요 중에 1등만 0보다 작다를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1등이 누구냐면 왼쪽 점이야. 1등이 왼쪽 점. 요 경우는 1등이 오른쪽 점이야. 그러면 이제 성실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f-1이 0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그럼 이때가 언젠데? 그림이 요 모양으로 그려지는 상황. 축이 1보다 크거나 축이 마이너스 1하고 1 중에 1에 조금 더 가까운 상황. 그 다음에 이때는 누가 오른쪽 애가 0보다 작으면 되는데 왜냐면 오른쪽 애가 1등이니까 오른쪽은 언제야? x좌표 1일 때 y값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어느 상황이야?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거나 축이 1보다는 마이너스 1에서 살짝 가깝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번거로워요. 어느 색으로 다 해줘. 너무 힘들어. 물론 여러분들은 내년에 내신 때 되면 이걸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오긴 합니다. 여러분 2등급만 보시면 이게 2등급 커트라인 결정하는 문제라. 그래서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1등을 보자 그랬죠. 내가 y좌표 가장 큰 수만 보자 했단 말이야. 왜냐면 이거 다 보기 너무 힘드니까. 저 중에서 1등을 보면 되는데 1등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거든. 그러니까 1등 후보가 2명이에요. 1등 후보가 2명이라고. 1등은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둘 중에 뭐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1등 후보가 이렇게 둘인데 왼쪽에가 1등이지. 왜? 왼쪽에가 크니까. 얘는 1등 후보가 둘인데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인데 이거 오른쪽에가 y좌표 제일 큰 1등이에요. 왜? 오른쪽에가 크니까. 그러면 그냥 1등 후보가 둘이니까 1등 후보가 둘 다 여기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1등은 둘 중에 하나니까. 원래 모든 학생들이 다 1등 후보였겠죠. 별일이 없었으면. 근데 모든 학생들 다 보기 힘드니까 1등만 보는 건데 1등 후보가 2명이면 그 2명만 보면 되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y좌표가 가장 큰 수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둘 다 보는 거예요. 어차피 2개 정도면 뭐 할만하니까. 그래서 f-1이라고 f1이 0보다 작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요. 아 근데 또 이게 근데 사실은 -1이라고 1등 안 보죠. 이게 -1이라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다고. 왜? -1이라고 1은 안 보기 때문에 -1이라고 구멍 뚫고 나서 구멍 뚫린 나머지만 보니까 나머지 밑에 있잖아요. -1은 안 보는 거잖아요. x좌표 -1을 안 보는 거니까 -1 직후부터 보는 거니까 -1일 때는 0에 닿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그 직후는 밑에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도 -1이라고 1일 때는 어차피 y좌표를 안 보니까 -1과 1을 제외한 애들 중에서 y좌표 다음수다니까 -1하고 1 아닌 애들은 다 y좌표죠. 다도 돼요. 그래서 요걸 풀어야 갑자기 난이도가 확 뛰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y좌표 가장 큰 수가 누구냐? f-1과 f1입니다. 이게 후보예요. 이게 후보입니다. 가장 큰 애들 후보. 그러니까 그냥 뭐 안전빵으로 그냥 둘 다 밑에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f-1은 1 더하기 a제곱 빼기 1 빼기 a 빼기 요거는 -1하고 이사이고요. f1은 1 빼기 a제곱 더하기 1 빼기 a 빼기 -1하고 0 가요. 그리고 -1에서 답은 0에서 2 사이. 아, 저거 들어가지. 어이 0도 되네. 아니, 계산자를 왜 이렇게 어렵게 냈지? 네, 그래서 정수는 -1, 0, 1, 2, 4개. 모르겠는데. 자, 뭐 10번은 못 풀어도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기는 좀 많이 버겁습니다. 내신 수준.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고요. 나머지만 해도 충분해요. 자, 411번 한번 이것도 간단하게 볼게요. 자, 2차 부등식 ax 제곱 빼기 8x 더하기 ax 빼기 a 빼기 6인가요?
이 기본적인 거는 했는데 이 내용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 유형 자체는 처음이라서 원리는 비슷한 걸 다 했는데. 자, 요 놈은 해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면 해석하면 요거죠.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요거의 y 좌표가 얘가 y니까 y 좌표가 뭐보다 0 이하인 게 딱 하나예요.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잖아요. 0 이하인 애가. 그러니까 x좌표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숫자 무지하게 많잖아요. 뭐 0.1, 0.2, 0.3 되게 많은 거 아니야. 또 뭐 2차 함수가 만약에 요래요. y좌표 0 이하인 애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거 다 0보다 작잖아요. 여기 숫자가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딱 한 곳만 0 이하야 된다고요. 딱 한 곳만. 이런 식으로 0 이하인 애들이 무지하게 많으면 안 돼요. 이 수랑 예를 들어 1이고 얘가 3이야. 1하고 3 사이의 숫자 무지하게 많죠. 1.1, 1.1, 1.3, 뭐 1.111 뭐 되게 많단 말이야. 이러면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한 곳만 0 이하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 안 되고 그러면 자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0이거나 0 이하인 곳은 딱 한 곳. 그럼 나머지는 다 위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위고 한 곳만 0이나 0 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이어야 돼요. 이런 식이어야 한 군데만 0이거나 0 밑이고 나머지는 다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일단 아래로 고르기면서 x절편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곳만 0, 음수는 없고 그래야 0 이하가 한 군데입니다. 그럼 아래로 골록이니까 최고차 한계소리 양수에 x절편 방정식 해라 그랬죠? 해가 하나면 뭐 판별식이요. 여기 풀어주면 돼요. 이거는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밑으로 내려간 해가 없다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이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은 뭐 너무 힘들긴 한데 이건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뒤쪽에 실전 연습 문제도 뭐 내가 431은 지우라고. 아, 429번 해야겠다. 네, 429번 좀 해볼게요. 저기 426번에 루트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 있으면 절대값인 거 아시죠? 그 1학기 중간고사 때 했습니다. 그 절대값 x 더하기 3 아실 테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 자, 429번이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요거랑 비슷한 맥락이 됐는데 이게 그나마 좀 낫네요. 아니 장단점이 있구나. 네,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역시 좀 힘들 거라서 많이 힘들 거라서 내가 한 번은 합니다. 보통 2차 함수 파트에서 제일 힘들어하는데 자 이건 x좌표가 0부터 4까지인데요. 자 0부터 4까지 x제곱 빼기 2mx 더하기 2m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를 풀면 요게 항상 성립합니다.
네, x좌표 0부터 4까지만 봐요. 자, 이때 m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x제곱 빼기 2mx 더하기 2m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x좌표 0부터 4까지만 그려서 y좌표가 몽땅 다 0보다 크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 그냥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싶겠지만 아니 뭐 이러면 뭐 0부터 4까지 굳이 안 따져도 다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도요. 뭐 0이 여기고 4가 여기면 0에서 3까지 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가 붕 떠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우를 좀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누냐면 x좌표가 0이고 x좌표가 4다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축을 봤거든요. 이게 축이 x는 m이야. 두근의 합 2m이고 절반이니까 축 x는 m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x좌표 0부터 4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요. 0부터 4가 이렇게 0부터 4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0에서 4일 수도 있고 이렇게 0에서 4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를 좀 나눠서 풀거든요. 자, 첫 번째 x좌표 0하고 x좌표 4가 이런 식일 때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볼 때 그러면 저 초록색으로 내가 한 애들이 다 y좌표보다 커야 되거든요. y좌표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잖아. 그럼 0이 어디 있어야 돼? 0이 이렇게 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날 수도 있어요.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초록색 부분이 다 0보다 크다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까 모든 애들 다 보기 힘드니까 후보만 보면 된다니까? 누구만 보면은 나머지 몽땅 다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오른쪽 가장 밑에 있는 점. 이 가장 밑에 있는 점만 0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 없이 몽땅 다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누구냐? 4집어넣을 때. 그러면 이제 F4죠. 그래서 F4가 0보다 크면 돼요. 이건 크다. F4가 뭐냐? 4 봅시다. 16 빼기 8m 더하기 2m 더하기 3. 19 빼기 6m이 0보다 그래서 m이 6분의 19보다 작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때잖아요. 축이 0, 4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보다 4보다 m이 클 때예요. m이 4 이상일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4 이상인데 혹시 6분의 19보다 작을 수 있나? 없죠. 해가 없습니다. 아니 6분의 19보다 작은데 4보다 커야 되잖아. 해가 없어요. 요거일 때 요거다인데. 왜 이렇게 자꾸 숫자가 그지같이 나오냐? 16, 10. 네. 0보다 크다. 예. 이건 없고 두 번째. 여기가 N인데 X좌표 0하고 4가 이런 식일 때 그래서 X좌표 M이 0하고 4 사이에 있을 때예요. 이때는. 자 그러면 나는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얘네만 보면 되는데
얘네가 뭐보다 커야 돼요? y좌표 다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럼 얘네가 y좌표 다 0보다 크려면 0이 어디 있어야 이렇게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다 보는 게 아니고 누구만 보면 돼? 가장 불안한 놈만 넘겨주면 돼요. 가장 불안한 애가 누구예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데. 요 놈만 0보다 크면 돼. 꼭지점이죠. 자, 그래서 FM이 0보다 크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FM은 뭐냐? 뭐 M 넣으면 되죠? M제곱 빼기 2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M제곱 빼기 2M 빼기 3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입니다. 그냥 인수분해는 내가 다 했어요. 자, 근데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0 이상 3 미만일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이상 3 미만일 때 마이너스 1에서 3이에요. 그래서 0 이상 3 미만. 세 번째. 끝이 안 나죠, 문제가. 자, x좌표 0부터 4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때. 이때는 n축이 0보다 왼쪽에 있을 때예요. 요거는 m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요 노마들이 다 0보다 크다를 풀어야 되는데 누구만 보면 돼? 이 중에 제일 불안한 놈만 0보다 크면 몽땅 다 0보다 크겠죠. 제일 불안한 놈은 이 x좌표 0일 때입니다. 얘만 0보다 커주면 돼요. f0만 0보다 크면 몽땅 다 0보다 커요. 그래서 이때는 f0 0 집어넣을까 보다 2m 더하기 3이야. 얘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죠. 근데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3까지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3 돼요. 또 나오죠. 또 나올 거예요. 나도 이거 처음 할 때 또 나왔어요, 진짜. 이게 보통 센 C단계나 블랙라벨 2단계 정도 풀면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 네. 근데 내신에서 좀 좋아하는 형태라서 서술형으로 진짜 많이 냅니다. 서술형으로 진짜 많이 해요. 고1 내신에서. 지금은 좀 많이 힘들 거고요. 여러분 아직 2차 함수가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공통수학 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할 거라 이건 경험을 좀 많이 해야 돼.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문제랑 아까 연습 문제 하나 더 했잖아요. 둘 다 밑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여유를 갖고 하십시오. 29번은 솔직히 좀 힘들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많이 능숙하게 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 고3 정도 되면 잘 하더라고. 보통 고1 때 힘들어해도 고3 때는 좀 하더라고. 그리고 고3 때는 이 방식으로 안 풀고 다른 방식이 있어요. 고2만 돼도 좀 더 쉬운 방법,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 조금 더 낫긴 한데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자, 430번이요. 요거 잠깐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430번에 세변의 길이가 x 빼기 4, x 더하기 4인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최대값을 구해라 했는데 이것도 내신에서 되게 좋아해요. 뭐랄까 2차 부등식은 활용 문제를 거의 못 내거든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2차 부등식의 활용으로 제일 많이 낸 애가 330번 같은 애예요. 진짜 많이 내요. 그래서 2차 부등식 활용을 서술형으로 냈다? 그러면 대략 70% 정도는 얘처럼 둔각삼각형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니 둔각삼각형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 안 배웠겠지? 중2 때 안 했겠지? 네, 원래 했었으면 2학년 때 했을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니 얘가 둔각삼각형이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자, 잘 모르겠으면 자, 둔각삼각형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90도보다 큰 거 뭐 이런 거잖아. 90도보다 큰 게 있는 거. 그러면 뭐가 기준이야? 직각삼각형이 기준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 쪽을 좀 더 넓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둔각삼각형을 재는 거는 당연히 직각삼각형에서 기준점을 벗어난 거고 직각삼각형을 판단하는 건 뭐야? 피타고라스 아니야? 그래서 세변이 ABC일 때 C가 제일 크다고 해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 직각삼각형이라면 둔각은 같은 게 아니라 뭐가 한쪽이 크겠지.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이 C제곱 쪽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C제곱 쪽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둔각삼각형. 가장 긴 변이 직각삼각형이면 이 둘이 같잖아. 가장 긴 변이 좀 더 길어져야 돼요? 좀 더 짧아져야 돼요? 직각삼각형을 둔각삼각형으로 변형을 시키면 길어져야죠. 둔각은 그 둔각 건너편 무지하게 긴 애들이잖아요. 쫙 벌어진 애들이잖아. 자, 둔각은요 이 각을 넓힌 거라고요. 이렇게 나머지 변 냅두고 변 길이 똑같이 냅두고 얘를 각을 넓혔어. 그러면 가장 긴 빗변이 어떻게 돼? 이 흰 선이 이렇게 늘어나잖아. 길어진 거 아니야? 예상보다 길어진다고. 많이 벌어지니까 둔각삼각형은 이거예요. 얘가 더 나려고 많이 내. 자,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냐? 짧은 거 2개 제곱하고 긴 거 제곱하고 비교해서 긴 거 쪽이 많이 길면 됩니다. 짧은 거 2개가 다행히 x 빼기 4x죠?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x 제곱보다 x 더하기 4의 제곱이 크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2x 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에 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좌변 넘기면 이렇게 되네요. x에 x 빼기 16이 이렇게 되거든. 잠깐만. 맞구나. 그럼 이게 답일까요? 내가 이거 서술형으로 많이 냈댔죠? 왜냐? 이거 함정이 되게 많아. 되게 많아서 객관식으로 내면 답이 써 있잖아요, 후보들이. 그러니까 답 후보들을 보고 내가 뭐가 잘못했다가 예상이 가능한데 서술형이면 답이 아예 없으니까 내가 실수를 한 게 답지에 그대로 드러나서 서술형 깎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서술형 진짜 많이 내거든요. 이게 함정이 되게 많은데 답이 0에서 16이다를 하면 되겠냐고. 많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x가 예를 들어 1이면 뭐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세변이 x 빼기 4, x 더하기 4다. 뭐 어떻게 돼야 돼? 한 변이 1이면 x가 1이면 돼? 안 되지. 1 빼기 4가 마이너스 3인데 한 변의 기가 마이너스 3이 어딨어?
자, 그래서 무슨 조건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냐면 일단 세변 길이가 양수여야 돼요. 자, 숨겨진 조건이 세변이 양수. 4보다 커야 돼요. 하나 더 있어. 또 하나 더 있어요. 숨겨진 조건. 여러분들이 잘 배웠던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 x가 5예요. 예를 들어 x가 5야. 4보다 크다 해서 5라고 해봐. 그럼 세변이 1하고 5하고 9가 되거든. 세변이 1하고 5하고 9인 삼각형이 있어? 없으면 왜 없어? 아니, 생각해봐. 한 변의 길이가 9야. 5는 한 요 정도 되겠네. 절반보다 조금 클 테니까 요 정도. 1은 되게 작네? 이거 하고 삼각형 만들 수 있어? 안 되잖아. 왜? 얘가 너무 작잖아. 아니, 이 1을 여기 잘라다가 여기 붙여도 이게 분화. 그래서 그걸 식으로 하면 뭐야? 아니, 너 두 개가 너무 짧잖아. 그러니까 이게 붙어야 돼. 5하고 1이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안 되잖아. 뭔 조건이 있어? 짧은 거 두 개가 긴 거보다 길다가 있잖아요. x 삼각형이 되려면 짧은 거 두 개 더하면 긴 거보다 길어야 돼요. 그래서 x 빼기 4랑 x를 더하면 x 더하기 4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2x 빼기 4는 x 더하기 4보다 커야 돼서 x 8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다 봐야 됩니다. 하나라도 안 보면 답이 틀리기 때문에 진짜 서술형에서 좋아해요. 최종적인 답은 8부터 10. 8과 10부터. 이것도 처음 풀면 못 푸니까 내가 한번 해줬어. 나머지만 잘 한번 해보세요. 질문 많이 하겠네. 자, 쉬었다가 경우 수를만 해봅시다. 자, 내가 다음 주 목요일 학원 방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목요일이 방학이고 토요일은 수업을 해요. 네. 저 화요일 날에 네. 아, 그래요? 아, 무섭네. 나는 가지도 못해요.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많이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해야 되는구나. 용어를 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용어를 좀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자, 시행하고 사건인데요. 시행은 그냥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다, 동전을 던졌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뭘 타고 간다, 이런 거. 네. 근데 뭔가를 하는데 그 결과가 이제 우연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1 나올 수도 있고 3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연에 따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연에 따른 뭔가 하는 거를 시행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은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사건을 그 결과라고 해요. 시행에 따른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3이 나왔다, 결과입니다. 사건, 3이 나온 사건. 짝수가 나왔다, 이것도 사건이죠. 짝수가 나왔다는 사건, 소수가 나왔다, 사건, 이런 겁니다. 100보다 큰 숫자가 나왔다, 이런 것도 사건입니다. 물론 100보다 큰 숫자가 나오는 사건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용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2하고 4하고 6이 있으니까 세 가지가 있네. 뭐라고 세면 그게 바로 이제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를 세는 이제 법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죠.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우의 수를 셀 때 더해서 세는 경우가 있고 곱해서 세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네,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칠게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네, 기차를 탈 수도 있어요. 뭐 버스를 탈 수도 있죠. 자, 비행기 타는 방법이 하나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기차는 KTX도 있고 뭐 새마을호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버스는 뭐 고속버스도 있고 뭐 여러분 남부터미널 가면 시외버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서울 가면 동서울 버스터미널도 있어요. 네, 세 가지라고 칩시다. 아, 근데 두 가지라고 하자. 네, 계산이 좀 그러네. 자,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 몇 개입니까? 뭐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오잖아요. 뭐 이거를 내가 이거는 덧셈을 해야 돼 라고 해야 뭐 여러분들이 이해합니까? 아니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 될 것 같은데, 아니 비행기가 하나고 기차 가는 방법 두 개고 버스 가는 방법 두 개면 총 5개지 뭐. 1 더하기 2 더하기 2지 뭐. 그러니까 이럴 때 덧셈하거든요. 그죠? 자, 근데 똑같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어디 거쳐서 가요. 뭐 대전을 거쳐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부산을 가는데 서울에서 대전 가는 방법은 네, 기차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버스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대전에서 부산은 가는 방법은 기차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버스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1 더하기니까.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네 가지예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서울에서 대전, 부산을 가는데 서울에서 대전 가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개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 몇 개냐? 자, 1, 2, 3번 길이라고 하고 A, B, C,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1번 A, 1번 B, 1번 C, 1번 D가 있고 2A, 2B, 2C, 2D 있고 3A, 3B, 3C, 3D 있잖아요. 총 몇 개입니까? 12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냐면 3 곱하기 4를 하거든요. 아니면 뭐 너네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뭐 동전 하나 던지고 주사위 하나 던지면 결과 몇 개냐 하면 동전 두 가지 앞뒤 있고 주사위 1, 2, 3, 4, 5, 6 있으니까 2, 6, 12, 12가지 해봤을 거 아니에요. 확률하면서. 이럴 땐 곱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언제 더하기 하고 언제 곱하기 하냐를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그걸 굳이 이제 뭐 따져보자면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언제 하느냐. 자, 덧셈을 할 때는 선택권이 있을 때예요. 선택권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된다 이러면 덧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할 겁니다. 하나를 선택할 때는 그 선택하는 방법들을 더하기를 합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기차로 가도 되고 비행기로 가도 되고 고속버스를 타도 되고 시외버스를 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택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갈 수 있을 때 내지는 이제 이걸 이제 또는 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A 또는 B A나 B 5억
개념으로 연결돼 있을 때는 덧셈을 하시면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곱셈을 할 때는 언제냐면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연달아 진행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 가고 그리고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대전 가는 방법이 3개,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건 4개면 이때는 곱하기를 합니다. 두 사건 이상이 연달아 일어나고 동시에 하고 뭐 이런 말도 연결돼 있을 때.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건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 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한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고 뭐뭐 한다. A를 하고 B를 한다. 그리고로 연결돼 있을 때는 고려 법칙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연달아 뭐뭐 하고 나서 뭐 이럴 때는 곱셈 하시면 돼요. 동시에라는 말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동전하고 주사위를 던진다 하면 동전하고 주사위 동시에 던지기는 하는데 뭐 사실 주사위랑 동전이랑 동시에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0.0000001초 정도 차이 두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 이제 연달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합의 법칙, 구배 법칙이 있습니다. 뭐 외운다기보다는 뭐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곱하더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당분간 순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순열은 아마 다음 주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일일이 다 세주시면 돼요. 중학교 때 하던 방식하고 아마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1번 경우수 1번. 자, 3장의 카드 1, 1, 2, 3을 가지고 3장을 골라 일렬로 배열할 때 네,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1은 2장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럴 때 뭐 하냐? 그냥 다 써보라고. 네. 뭐 경우의 수에서 복잡한 애들은 저런 식으로 다 써보는 게 답이에요. 쓸 때는 이제 좀 안 빼먹고 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빼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던 나뭇가지 그림 수형도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을 텐데 1, 2, 3 다 써도 되잖아요. 근데 1은 2장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만약에 100의 자리가 1이면 2면 3이면 한 다음에 뭐 10의 자리가 뭐 1 와도 되죠? 2 되죠? 3도 됩니다. 왜냐면 1은 2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1의 자리 110 이렇게 썼으면 1의 자리는 이제 1 두 개 다 썼으니까 2 또는 3 볼 거고. 자, 1, 2 썼으면 지금 1, 3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1, 3 써도 되고 1, 3 썼으면 1, 2 남았거든요. 1, 2 써도 되고요. 아씨 많다. 오른쪽에 갈게. 자, 뭐 100의 자리에 2를 썼으면 네, 역시나 1, 3 남죠. 2는 썼으니까 1, 3만 남았고 1은 2장까지 쓸 수 있으니까 1 한 번 더 써도 되고 그 다음에 3 남았으니까 3 써도 되고 그 다음에 2, 3이면 1밖에 안 남았네. 2, 3은 1밖에 없지. 그 다음에 100의 자리 3이면 3은 다 썼으니까 숫자 1, 2만 남았고 자, 3, 1을 쓰면 1, 2가 1이 한 장 더 있으니까 1, 2 또 와도 돼요. 근데 3이 나오면 1밖에 안 남았으니까 1만 써야죠. 이거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 이거 보면 되지.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다 세시면 된다. 자, 유제 2번. 4장의 카드 1, 2, 3, 4를 일렬로 배열하여 네,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죠. A1, A2, A3, A4라는 정수를 만들었어요. 곱하기 아니고 맨 앞에 쓴 숫자 A1, 맨 마지막에 쓴 숫자 A4다 이거예요. 자, A1은 1이 아니고 A3가 3입니다. 경우의 수 세래요. 네, 첫 번째 A1, 두 번째 A2, 세 번째 A3, 네 번째 A4인데 자, 여기에는 1이 못 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조건 4 쓰라고요. 여기 무조건 4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3개만 쓰면 되네요. 그리고 남은 카드는 1, 2, 3이에요. 1, 2, 3을 남은 3자리 쓰면 되고요. 어차피 4는 썼으니까. 그 다음에 맨 앞에 1은 못 써. 그러면 맨 앞에는 2 또는 3 와야겠네. 그죠? 그럼 이제 2를 쓰면 카드 1, 3 남으니까 1, 3 쓰냐 3, 1 쓰냐죠. 그 다음에 3 썼으면 1, 2 남았으니까 1, 2 순서로 쓰냐 2, 1 순서로 쓰냐 이렇게죠. 그럼 경우 이렇게 4가지. 세면 된다고. 자, 아이고 요거. 자, 3번. 이게 여기 나오네. 근데 뒤쪽에 연습 문제 있겠지? 없네. 그러면 뭐. 자, 3번. 자, 3명의 학생 A, B, C가 있는데요. 자, 시험지를 채점을 해요. 이제 시험지를 걷어가서 각자 학생들이 채점을 하는데 이걸 막 섞을 거예요. 섞는다고요. 그래서 자기 시험지 채점 못하게.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개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명의 학생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A 학생의 시험지 스몰 A, B 학생 시험지 스몰 B, C 학생 시험지 스몰 C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를 막 섞는데 자기 거 채점하면 안 돼요. A는 A 채점하면 안 되고 B는 B 안 되고 C는 C 안 돼요. 그러면 A가 채점할 수 있는 거는 B 또는 C죠. 그럼 이제 A가 B를 채점하면 시험지 AC 남았거든요. AC가 남았는데 C는 C를 채점 못하니까 얘 A 채점해야 되고 그럼 얘가 C를 채점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C 시험지를 채점하면 남은 시험지는 A, B 시험지가 남는데 문제는 B는 B를 채점을 못하니까 A, B 중에 A만 채점할 수 있고 2가지 있네요. 이거 한 적 있을 텐데 중학교 때 있죠? 그 유제 4번 보시면 3명의 학생이 각자 자신의 모자를 가져와 한 개씩 쓰려고 하는데 모자가 다 섞이는 경우입니다. 모든 학생이 다 다른 애들 모자 쓰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랑 똑같잖아요. A, B, C 3명의 학생에 모자 A, B, C가 있는데 모자를 자기 거 안 쓰고 다 남의 거 쓰는 경우 2가지잖아. 뭐 표현만 다르지. 자,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4명까지 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3명이 아니고 4명이면 경우의 수가 몇 개였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4명일 때. 4명일 때 중학교 시험에 냈을 텐데. 몰라요? 그럼 세봐야 돼요? 4명인 경우 해봅시다. 자. 자,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 3명의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자, 4명 한번 해볼게요. 만약 학생이 4명이에요. 자, 학생 4명 A, B, C, D 학생이 있습니다. 다 모자를 갖고 왔는데 무작위로 모자를 섞어서 썼는데 다 우연히 자기 모자를 안 쓰게 됐어요. 다 다른 애들 모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4명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몇 개 있는지 세봅시다. 자, A부터 시작하면 돼요. A가 자기 모자를 안 쓰니까 A는 B 모자 아니면 C 모자 아니면 D 모자를 쓸 거예요. 만약에 B 모자를 쓰면 남는 모자가 이제 A, C, D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 3명이 A, C, D를 쓰면 되는데 B는 뭐 A, C, D 다 쓸 수 있으니까 A, C, D 합시다. 자, BA를 쓰면 CD 남았죠? CD 남았는데 CD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얘는 무조건 BC고요. 그 다음에 BC 모자를 쓰면 남은 게 AD가 남습니다. AD 남는데 D가 D를 못 쓰니까 얘는 무조건 A, 이렇게 DA 이렇게 가야 돼요.
BD를 썼으면 이제 AC가 남았습니다. 근데 C는 C 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네, AC 이렇게 가면 되고 세 가지 있네요. 그 다음에 A가 C 모자를 썼어요. 남은 모자가 A 모자, B 모자, D 모자 남았습니다. 요거 남았는데 B는 B를 못 쓰기 때문에 B는 A나 D를 쓸 수 있어요. 자, 만약에 C가 A 모자를 쓰면 남는 모자 BD거든요. 그럼 BD 남았는데 D가 D를 못 쓰니까 D가 B를 쓸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가는 수밖에. 자, CD를 쓰면 남은 모자 AB인데 CD는 AB 아무거나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AB 쓰든가 BA 쓰든가. 역시나 얘도 세. 자, 만약에 A가 D 모자를 썼습니다. 남는 모자 A, B, C 모자입니다. 근데 B는 B 모자를 못 쓰니 A랑 C가 남죠. 자, DA를 쓴 상황이면 남는 게 BC인데 C가 안 되니까 얘는 무조건 B, 얘가 C. 그 다음에 DC면 남은 모자 AB인데 CD는 AB 아무거나 써도 돼요. AB 하든가 BA 하든가. 9개죠? 해본 적 있죠? 해본 적 있을 건데 없어요? 진짜인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저거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아니 풍산자에는 3명만 있는데 내가 뭐하러 4명을 합니까? 중요하니까 하겠죠. 고등학교에서는 저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5명도 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5명까지네요. 5명 참고로 보면 44개입니다. 자, 이거 44개 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9개도 힘든데. 그래서 저게 왜 44개인지를 고등학교 내신을 하실 때는 아셔야 돼요. 뭐 정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하든가. 5명 44개. 물론 이제 좀 여유가 되시면 왜 44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을 할 줄 알면 제일 좋고, 어차피 저걸 응용으로 내면 증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게 출제를 할 거라. 저것까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순열 조합 말고 경우의 수 앞쪽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얘입니다. 얘를 가지고 뭔가 응용하는 게 제일 까다로운 애라서 저건 나중에는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풍산자에는 5명의 케이스도 없고 지금 4명의 케이스도 앞쪽은 없는 거 봐서는 뭐 많이 내야 4명일 것 같으니까 4명이면 이렇게라도 세세요. 일단은 두 번째 수업할 때, 그러니까 2회차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요렇게라도 하세요. 지금은 그냥 요렇게 할 줄 알면 충분합니다. 2회차 때 5명 하면 되고 4명이면 9개, 3명이면 2가지 외우면 좋고, 정 안되면 저렇게라도 써보시라고. 써서라도 풀면 일단 돼요. 네. 중요해요. 수영도 문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하배법칙, 고배법칙 넘어갑시다. 뭐 이거는 했으니까 그냥 바로 5번 풀죠 뭐. 자, 5번 마지막에. 자, 유나가 개 3마리랑 고양이 4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여행을 간다. 다음 중에 데려갈 동물을 하나 선택하는 경우 수를 구하죠. 개 또는 고양이 중에서 한 마리 택하는 경우. 아무거나 한 마리죠. 그럼 총 7마리니까 3 더하기 4. 7가지지 뭐. 그 다음에 개 1마리 선택하고 고양이 1마리 선택하는 경우는 3 곱하기 4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개 1마리 선택하고 그리고로 연결되면 곱하게 되죠. and. 뭐 수학에서 and랑 or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뭐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합에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개가 A, B, C가 있고 고양이가 X, Y, Z, W 있으면 A, B, C, A의 X, Y, Z, W, B의 X, Y, Z, W, C의 X, Y, Z, W 뭐 이렇게 있으니까 3, 4, 10이죠. 근데 이게 연달아 동시에 개 선택하고 그리고 고양이 선택하니까 3, 4, 10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뭐 좋을 것 같아요. 자, 길찾기 7번 도로만. 뭐 이것도 아까 전에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마냥 하면 되니까 7번 해봅시다. 뭐 이런 것도 중난이도에서 좀 되죠. 이 좀 복잡한데. 자,
집에서 학교를 갑니다. 근데 길이 중간에 A 지점하고 B 지점이 있는데 A 가는 게 2가지, 그다음에 B로 가는 게 3가지, A, B 연결한 게 2가지, 그다음에 B에서 학교 1개, A에서 학교 2개 이렇게 있어요. 자, 문제. 집에서 학교 가는 방법수를 재라. 대신에 같은 지점은 동시에 같은 지점을 또 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딴 데 갔다 집에 다시 들렸다 가진 않고, 집에서 A로 가면 A를 또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A에서 떠나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자, 경우의 수는 복잡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풉니다.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서 풀어요. 나눈 다음에 각 경우를 더하면 되죠. 아, 집에서 학교를 갈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경우를 나눈단 말이에요. 어디 들려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한 군데만 들리고 A나 B를 안 들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자, 집에서 A를 갔다가 학교 가는 게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B를 들렸다 갈 수도 있어요. 집에서 B를 갔다가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A, B 둘 다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A, B 둘 다 들렸다 갈 수도 있으니까, 세 번째, 집에서 A를 갔다가 B를 갔다가 학교를 갈 수도 있고요. 네 번째, 집에서 B를 먼저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B 갔다가 A 갔다 학교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이 경우 말고는 없죠. 크게 볼 때.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를 다 세란 말이에요. 자, 집에서 A 가는 방법 2개입니다. A에서 학교 가는 법 2개예요. 그럼 얘네는 뭐 해야 돼? A를 가고 그리고니까 곱하면 된단 말이야. 아니면 뭐 1, 2의 XY면 1X, 1Y, 2X, 2Y 2 곱하면 되잖아요. 그냥 곱하기 바로 할게요 이제. 그러니까 4가지. 자, 집에서 B 갔다가 학교 가는 법, B 가는 방법 3가지, 학교 가는 방법 1가지. 이거 하고 나서 다음 거 곱하기 하면 된다. 3가지. 자, 집에서 A 갔다 B 갔다 학교입니다. 집에서 A 가는 거 2개, A에서 B 가는 길 2개, B에서 학교 가는 길 1개. 총 4가지. 집에서 B 가는 거 3개, B에서 A 가는 거 2개, A에서 학교 가는 거 2개. 연달아 이러니까 곱하기해서 12개. 그럼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잖아요. 또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얘네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간다. 그럼 덧셈 해라. 4, 3, 4, 12 더하면 되겠죠. 23입니다. 이렇게 세주시면 됩니다. 자, 유제 8번. A, B, C, D 사이에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C 가는 방법 구하세요. 같은 지점도 안 지나고요. 그러면 B 들렸다 갈 거냐, D 들렸다 갈 거냐거든요. 네, B 들렸다 가는 법 세시고 D 들렸다 가는 법 세셔서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할만하지 않나? 자, 9번. 네, 주사위 합의네요. 이것도 해봤을 것 같은데. 뭐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워도 되고요. 외우기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다 세시면 돼요. 자, 두 종류의 주사위 A, B를 던졌을 때 숫자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를 세요. 그럼 5의 배수가 뭐가 있냐면 50, 15, 20 이런 거 있는데, 뭐 주사위 2개 던져서 합이 20이 되는 거 없잖아. 왜냐면 최대가 10이니까. 그러니까 합이 5 또는 10인 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이 5인 케이스 경우 다 세시고 합이 10인 케이스 경우의 수 다 세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합이 5인 케이스는 1, 4, 2, 3, 3, 2, 4, 1 이렇게 있으니까, 자, 1, 4랑 4, 1은 다릅니다. A 주사위가 1 나왔냐 4 나왔냐 다르기 때문에 다 따로 세셔야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10이면 주사위는 최대 6이기 때문에 4
4 더하기 6, 5 더하기 5, 6 더하기 4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4개, 여기 3개 합쳐서 7개잖아요. 왜냐면 5 아니면 10이니까. 별로 어렵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주사위 2개 던져서 더한 거랑 뺀 거가 좀 많이 나오니까 뭐 이거를 좀 능숙한 사람들은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주사위 2개 던지면 경우에서 몇 개죠? 36개입니다. A 주사위가 6가지가 있고 그리고 B 주사위가 6개가 있으니까 6 곱하기 6 36개 있습니다. 써볼게요. 쉼표 안 쓸게요. 쉼표 안 써도 되나? 앞주사위가 A, 뒷주사위, 뒷번호가 B라고 합시다. 다 쓰려니까 귀찮네요. 네, 내가 아직 한참 남았네? 많이 쓴 줄 알았는데 아니 5까지밖에 안 썼잖아. 61, 62, 63, 64, 61. 네, 36개 다 썼습니다. 자, 합이 2부터 가능하죠? 1 더하기 1 그리고 12까지 가능합니다. 6 더하기 1. 자, 합이 2인 케이스가 이거죠? 1, 이게 합이 2입니다. 합이 3인 거는 요만큼이에요. 2라고 1, 2. 합이 4, 합이 5, 합이 6, 합이 7, 합이 8, 9, 10, 11, 12예요. 그죠? 그래서 합의 경우에는 2부터 12까지 가능한데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하나씩 늘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가 아니고 하나 줄죠. 다시 5, 4, 이렇게 가잖아. 1, 2, 3, 4 이렇게 늘고요. 거꾸로 봤을 때 1, 2, 3, 4 이렇게 듭니다. 7일 때가 제일 많아요.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차를 볼까요? 차는 정의가 큰 수 빼기 작은 수입니다. 그럼 차가 0인 케이스가 있고 차가 1인 케이스가 있고 차가 2인 경우가 있고 3, 4, 5 이렇게 있는데 차이가 제일 큰 건 1하고 6의 차이 5가 제일 큽니다. 자, 그러면 차가 0인 거. 차가 0인 거 어떤 게 차가 0이죠? 같은 숫자 나와야 차가 0이죠? 이게 차입니다. 여섯 개 있어요. 차가 1인 거는요. 1, 2, 2, 3, 3, 4, 4, 5, 6 얘가 차가 1이죠. 근데 2, 1, 3, 2, 4, 3, 5, 4, 6 얘도 차가 1이에요. 차가 1인 건 요게 차가 1입니다. 차가 2인 건 이쪽이죠. 차가 3인 거, 차가 3인 거, 차가 5인 건데 반대쪽에도 있어요. 6개잖아. 5, 4, 3, 2, 2인데 반대쪽에도 있으니까 2배 하면 되죠. 5, 4, 3, 2, 1의 2배입니다. 뭐 도형으로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력이 되시면. 네. 뭐 아니면 그냥 다 세시고. 자, 유제 10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는 4, 8, 12가 있으니까
4인 거 몇 개인지 셋이고 8인 거 셋이고 10인 거 셋이면 돼요. 자, 다음 11번. 자,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다 있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씩만 풀고 넘어가니까 좀 너무 쉽게 생각할까 봐 약간 걱정이긴 하네. 근데 다 중요하긴 해요. 유형 하나씩 다 있긴 하네. 자, 부정방정식 해외 개수라고 11번에 써 있는데, 자, 문제 100원짜리, 200원짜리, 500원짜리 세 종류 사탕이 있습니다. 각 사탕 적어도 하나는 사고요. 자, 세 종류를 합쳐서 1,500원어치 사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사탕은 충분히 많이 있어서 뭐 모자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딱 1,500원어치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고민할 거냐면 100원짜리 몇 개 사고 200원짜리 몇 개 사고 500원짜리 몇 개 사기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원짜리 몇 개, 200원짜리 몇 개, 500원짜리 몇 개 합쳐서 1,500원이다 하고 식 세우면 되죠? 식은 뭐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100원짜리 X개, 200원짜리 Y개, 500원짜리 Z개, 그리고 다 더해서 1,500원. 그럼 X, Y, Z가 어떤 수가 돼야 저게 맞냐? 그러니까 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물론 문자 수에 비해서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방정식이죠. 근데 부정방정식은 항상 뭐가 있다 그랬냐면 힌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X, Y, Z는 어떤 수냐면은 자연수예요. 하나는 산다 그랬고 뭐 반 개 사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자, 양변에 100을 나눕시다. 네, 이렇게 세면 돼요. 그러면 저걸 이제 세는데 저걸 하나하나 셀 건데 그럼 어떻게 셀 거냐 이거야. 어떻게 하나하나 세는 게 비교적 효율적일 거냐 이거야. 좀 빠르고 쉽고 뭐 그렇게 세는 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자, 경우의 수의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눠서 각 경우마다 더한다 그랬죠. X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눌 수도 있어요. Y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Y에 따라 경우의 수를 나눌 수도 있고요. Z에 따라 경우의 수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나누는 게 앞으로 문제를 풀기가 쉬울 거냐인데 내가 X가 1, 2, 3, 4일 때를 나누면 X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으니까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뭐 X가 15일 때까지 할 거야? 15개다. 아니 풀이를 어떻게 15개를 합니까? 근데 Y를 나누면 Y가 1, 2, 3, 4 Y 틱 해봐야 7개예요. 좀 줄어요. 아니 Y가 8개, 9개일 수는 없잖아. Y가 8개면 16이니까 15를 넘어가는데 Z를 기준으로 하면 Z는 틱해야 1, 2, 3입니다. 물론 3도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눌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계산하는 양이 달라져요. Z가 경우가 적잖아요. 왜? Z 앞에 있는 개수가 제일 크니까. 개수가 제일 큰 애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로 나눠서 풀어요. Z가 1이면 X 더하기 2Y는 10이죠? 그러면 X 더하기 2Y가 10이다도 풀면 되는데 이거는 또 뭘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Y의 개수가 크니까 Y가 1, 2, 3, 4일 때로 푸는 게 좋아요. 게다가 X가 1이잖아요. 예를 들어 X가 1이면 2Y는 9, Y는 못 풀어요. Y 2분의 9, 사탕 뭐 2분의 9개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Y는 Z가 1이면 Y가 1, 2, 3, 4 가능하고 5는 안 돼. 왜냐면 Y가 5면 X가 빵이라서 안 돼. 하나는 산다 그랬다. Y가 1, 2, 3, 4면 자동으로 X가 나오죠. 뭐 8. Y가 2면 X는 6. 자동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답을 다 쓰시오가 아니라 몇 종류가 있냐 물어보는 거니까
네 종류. Z가 2면 5Z가 10이니까 X 더하기 2Y는 5.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야. X가 1, 2, 3, 4 이렇게 세지 말고 Y가 1, 2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적지. 뭐 Y가 1이면 5 빼기 2에서 X 자동 3 나오고 Y가 2면 5 빼기 4에서 자동 X 1 나올 거 아니야. X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경우가 몇 종류냐니까. 그러면 Z가 3인 경우는 X 더하기 2Y가 빵인데 X도 적어도 1, Y도 적어도 한 개는 상대네. 이 경우는 없지 뭐. 그러니까 크게 두 종류로만 나눠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는 게 개수가 큰 애들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편할 거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식을 세우고 그러니까 합쳐서 6종류 있다. 6가지 경우가 있다. 자, 유제 12번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세 종류 사탕이 있는데 각 사탕을 적어도 하나씩을 살 때 세 종류 사탕 합쳐서 4,000원어치. 경우가 좀 커졌죠? 그럼 이것도 뭐 식은 똑같단 말이에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몇 개 사냐 이거야. 100원짜리 X개, 500원짜리 Y개, 1000원짜리 Z개 합쳐서 4,000원. 그러면 양변에 100 나눠서 X 더하기 5Y 더하기 10Z가 40이다를 푸는데 이게 X에다 1, 2, 3, 4 넣자니 막 한 40까지 가잖아. X 40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아. 개수가 큰 Z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4는 안 돼. Z가 4면 X, 5Y 합쳐서 빵이라서 안 돼. X랑 Y 하나는 산다 그랬어요. Z가 1이면 X 더하기 5Y는 30. Z가 2면 X 더하기 5Y는 20. Z가 3이면 X 더하기 5Y는 10. 그래서 이것도 Y 기준으로 Y가 뭐뭐 가능한지. 단 사탕을 다 하나는 사야 되니까 0되면 안 된다는 거 감안하시고 풀어 주십시오. 계산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다음 전개식 13번. 정수 다 할 수 있겠는데. 자,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전개하면 생기는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진짜로 전개하라는 게 아니고 전개하면 이제 몇 종류 항이 생기냐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전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몇 개야? 6개지. 하면 돼. 근데 이게 왜 6개냐를 좀 생각해보면 이게 결국 두 괄호가 두 종류가 있는데 앞에 있는 괄호에서 A나 B 중에 하나랑 뒤에 있는 괄호 중에 X, Y, Z 중에 하나를 결합해서 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A와 뒤쪽에 X를 결합하면 AX라는 항이 앞쪽에 A와 뒤쪽에 Y를 결합해서 AY라는 항 AZ라는 항 BX, BY, BZ니까 결국 얘네들은 전부 다 뭘 하는 거냐면 앞쪽의 괄호에서 어떤 문자를 하나 쓰고 뒤쪽의 괄호에서 어떤 문자를 하나 써서 결합을 한 거다 보니 앞쪽의 괄호에는 A 또는 B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뒤쪽 괄호는 X, Y, Z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2 곱하기 3, 6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있는 A 더하기 B, C 더하기 D 더하기 F, G, H, I를 전개하면 항이 몇 개 이거냐 몇 개냐 이거예요. 네, 이거는 전개하면 항이 몇 개냐 이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할 때 이런 식으로 뒷검다리 연결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첫 번째 괄호에서 뭔가 문자 하나와
두 번째 가로에서 문자 하나와 세 번째 가로에서 문자 하나를 결합해서 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A, C, F라는 항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요 앞쪽 가로에서는 A, B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중간에는 셋 중에 하나를 쓰고 마지막은 네 개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쓰고 그리고 셋 중에 하나 쓰고 넷 중에 하나 쓰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다. 24개 나온다. 너무 쉽나? 자 15번 뭐 이건 처음이겠지. 뭐야 15, 16은 한 거잖아. 이건 좀 응용해야겠다. 자 15번 24의 약수 개수를 세래요. 이건 24는 너무 싫으니까 그냥 72로 합시다. 자 72가 약수가 몇 개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소인수분해에서 약수 개수 세는 거 아실 거예요. 72가 소인수분해 하면 2가 3개, 3이 2개거든요. 그럼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세요? 지수에다 더하기 1 해가지고 곱하죠. 그래서 12개 배웠잖아. 저 왜 저래? 왜 4, 3, 12, 12개야? 왜 12개야? 이거 중학교 때 한 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그대로 내진 않고 요걸 좀 응용해요. 뭐 72는 사실 약수가 12개밖에 안 돼서 그냥 일일이 다 세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숫자를 좀 키우겠죠. 뭐 예를 들어 216이라고 칩시다. 6의 3제곱이라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인데 약수 16개죠? 네, 16개인데 4, 4, 16.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216의 약수 중에 짝수인데 9의 배수 아닌 거 몇 개냐 물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원리를 알아야 이런 것도 해요. 자, 아마 중학교 때 72의 약수가 그러니까 왜 지수에다 더하기 1을 하는지를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72의) 약수는요, 그 72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72 안에는 2가 들어가잖아요. 나눠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72는 2를 3개나 들고 있기 때문에 2 하나, 2 2개, 2 3개는 이 안에 속 들어가요. 3 하나, 3 2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에 1, 3, 3의 제곱. 그래서 곱해가지고 1 곱하기 1, 1 곱하기 2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세제곱 곱하기 1, 1 곱하기 3,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 1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얘네가 몽땅 다 약수다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4개, 3개, 4, 3, 12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왜 4개냐? 2의 세제곱인데 여기 1이 하나 더 있으니까. 아래로는 3이 2개인데 여기 한 줄이 더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거 하기가 조금 거시기해서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결국 72의 약수는요 2와 3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2가 몇 개냐 그리고 3이 몇 개냐거든요. 근데 72는 2가 3개까지만 있기 때문에 요 네모에는 뭐만 가능해요? 1, 2, 3만 가능하고 2를 안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네모 자리에는 2를 몇 개까지 쓸 수 있느냐인데 1개, 2개, 3개가 가능하고 안 쓰는 거 가능합니다.
2 안 쓸 수도 있잖아요. 2 안 쓰면 1이니까. 그 다음에 요 세모 자리에는 3을 몇 개를 쓸 거냐인데 3이 2개까지 있잖아요. C12 안에. 1, 2를 쓰거나 안 쓰거나. 그러니까 경우가 4가지, 3가지 해서 12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 요거 해볼까? 216이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인데 요놈의 약수 중에서 짝수지만 부여해서 아닌 거 개수를 세볼게요. 그럼 216의 약수는요 2가 몇 개, 3이 몇 개일 거거든. 평상시에 그냥 약수를 세라고 하면 2를 몇 개 쓸 거냐, 안 쓰거나 1, 2, 3 이렇게 쓰겠죠. 요 세모 자리에도 안 쓰거나 1, 2, 3을 쓸 거야. 그래서 원래 4개, 16개라고. 근데 이게 아니고 짝수여야 되겠다. 그럼 짝수라는 건 뭐였다는 얘기야? 2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면 안 돼? 안 내면 안 돼요. 빠져야 된다. 자, 9의 회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3이 어떻게 돼야 돼? 2개 넘게 들어가면 안 돼요. 3이 2개 들어가면 9의 회수니까 2개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엔 3가지, 2가지, 6개다. 이렇게 한다고. 얘가 내신이야. 뭐 내신 하나니 두긴 하지만 후사자가 치기 쉬워가지고. 그래서 약수계수 이렇게 하고요. 하나 더.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약수 총합. 뭐 이것도 혹시나 중학교 1학년 때 약수계수 세실 때 심화 개념을 하셨으면 약수 총합은 배웠을 거예요. 하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안 했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 어차피 합니다. 약수의 총합이랑 약수의 총곱을 해요. 근데 총곱은 아직 조금 어려워서 총합도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고1 때는 총합을 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자, 총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이걸 다 더하면 돼요. 근데 무작정 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법칙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첫 줄부터 더할게요. 자, 첫 줄에 합. 그럼 첫 줄을 4개를 더할 건데 4개 보니까 뭐가 똑같아? 마지막에 곱하기 1이 똑같아요. 공통인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수분해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줄. 다 더할 건데 뒤에 3이 똑같아요. 그죠? 공통인수 3이 있죠? 공통인수 3을 뽑아서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뽑을게요.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인수 3의 제곱이 있어요. 그럼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다 더하면 되죠. 그럼 다 더할 건데 이것도 공통인수가 있네. 앞쪽에 있는 괄호가 다 공통이네. 그럼 얘가 약수의 총합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뭔 거예요? 2가 3개 있으니까 1, 2, 2, 2개, 2, 3개 쓴 거고 3이 2개까지 있으니까 1, 3, 3, 2개 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요 문제를 했지? 이거 항의 개수 물어봐요. 이거 항이 몇 개야? 4, 3, 10이란 말이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 항 개수가 뭔데? 약수의 총개수 아니야? 아니 3 더하기 1, 2 더하기 1에서 한 거잖아.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뭐가 나와? 1, 1, 3, 1, 3의 제곱 2, 1, 2, 3, 2, 3의 제곱 2의 제곱 1, 2의 제곱 2, 3
다 약수가 아니야? 이거 전개했을 때 나오는 애가 모든 항들이에요. 요거의 전개식이 모든 약수라고요. 아니 2 몇 개, 3 몇 개잖아. 그래서 항 12개, 그게 항이 약수 12개 거고. 그래서 이게 전개를 하면 모든 약수가 다 써지는구나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럼 너네가 1부터 72까지 약수를 다 써서 그냥 더하는 건 당연히 힘들 거 아니야. 뭐 빼먹을 수도 있고 계산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이거는 할만하잖아요. 뭐 1, 2, 4, 8 더하면 이거 15, 1, 3, 9 더하면 얼마야? 13이야? 뭐 15 곱하기 13 하면 되네. 그지? 조금 어렵게 해볼까? 뭐 니네가 좀 빡신 학교 갈 수도 있잖아? 아까 전에 한 거 해볼게요. 아까 전에 216인데 요거 약수 중에 짝수면서 구의 배수 아닌 거 했죠? 아까 개수 셌잖아. 근데 다 더하라고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짝수니까 2가 하나는 들어가야 돼서 요 자리에 1, 2, 3이라고 그랬고 9의 배수 아니니까 3이 2개 이상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3은 없거나 하나까지만 들어가거든요? 그럼 6개잖아? 그럼 얘를 다 더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아까 더한 게 이거였잖아, 약수 총합이. 아이고 씨, 이러면 되지. 2가 1, 2, 3, 3이 없거나 전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2 더하기 4 더하기 8 14 더하기 4 56 이렇게 한다고. 뭐 여기까지는 해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신은 풀겠지. 너무 쉬워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섞어봤어요. 자, 넘어갑시다. 17번 색칠방 법수. 색칠까지만 할게요. 색칠 별로 안 어렵게. 이것도 해봤을 걸 아마. 왜냐면 내가 다른 반들 경우의 수 수업을 해도 여기까지는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다 처음 수업해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 네. 자, 5가지 영역을 5개의 색깔이 있어요. 색 5개가 있어요. 그냥 빨주, 녹초 하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5개를 칠하는데 칠할 때 무조건 다 칠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색을 다 쓸 필요는 없고 같은 색 2번 써도 되는데 대신해서 저기 인접한 영역은 모서리가 맞닿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준대요. 왜냐하면 구별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A도 빨간색, D도 빨간색 이렇게 되면 밖에서 봤을 때 이게 없어져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U자 모양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선은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경계선은 다른 색깔로 칠하려고 해. 그러면 방법이 몇 개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데를 먼저 칠하죠. 뭐가 중요하냐? A가 중요해요. 왜냐면 A가 다른 애랑 좀 많이 만나서 A의 빨간색을 예를 들어 칠하면 다른 모든 애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B, C, D는 다 빨간색이 안 됩니다. 색깔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애를 먼저 해줘요. 보통.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5가지잖아요. 색깔 5개 중에 하나니까 5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B는요. A 색깔, 빨간 색깔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CD는 아직 안 칠했고 빨간색 피해줘야 되니까 몇 가지 색깔이 남았어요? 4가지가 남았어요. 그럼 이제 C는요 A, B 색깔을 피해줘야 돼요.
왜냐면 A, B랑 맞닿았으니까 그러니까 빨강, 주황 뭐 피해주면 세 가지 남죠. D는 빨강, 그러니까 A하고 C만 피해주면 되잖아요. B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B랑 같아도 상관없어요. A, C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색깔 조심해야 되니까 얘도 세 가지. 자, 마지막에 E도 A, D만 조심하면 돼요. 네, 세 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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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하고니까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면 내가 곱하기 됐죠? 5, 4, 3, 3, 3 하시면 됩니다. 어디부터 칠하냐? 가운데부터 칠해요. 그러니까 가운데라고 하면 좀 많이 만나는 곳,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곳부터 한다 이거예요. 이런 예. 이거부터 밑에 거 하고 끝내죠. 네, 여기 시작해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인데 색깔 5개입니다. 네, 각 나라끼리 구별하기 위해서 이웃하는 나라는 다른 색으로 칠하고 똑같은 색은 또 써도 되는데 이웃하는 나라는 좀 구별 좀 해줘라. 반복수를 세시고. 그럼 얘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백제나 신라예요. 왜냐하면 백제나 신라는 다른 애랑 다 만나요. 네, 고구려는 가야가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고구려부터 해도 못 푸는 건 아닌데 백제나 신라부터 하면 좋아요. 백제부터 하면 좋아요. 백제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 순서대로 해도 되고, 네. 뭐 고구려 그러면 이거 백제는 피해야 되니까 4가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신라를 칠 때는 백제랑 고구려 둘 다 조심해야 되니까 두 색깔 빼고 남는 거 3가지고. 그럼 가야는 백제랑 신라만 조정하면 되겠네요. 3가지 남죠. 그러니까 또 5, 4, 3, 4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예요. 칠하고 칠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우수는 이런 식이라 통산자 할 때는 뭐 할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16쪽부터 226쪽까지예요. 네, 뭐 여기까지 하시죠.